질문을 만든다는 건요, 생각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까 해결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종섭 사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건 또 새로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또 아이디어,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만들 때 어떤 질문을 했죠? 스티븐 잡스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어? 우리의 기술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엉뚱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디퍼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술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술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누가 기술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쪽에 대단했는데 그의 질문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술이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빌 게이츠는 또 어떤 질문을 했죠? 빌 게이츠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오, 맞아요. 역시. 근데 그때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질문이 뭘 만들어냈죠? 그 질문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또 지금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도 질문 올리신 거 제가 좀 빌게요. 네. 박래님, 3개월 목표, 월 수익 300만 원. 그죠? 예. 뭐, 여기, 이거를 좀 이제 구체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지금 쓰는 글쓰기 교육으로 이제 이거를 풀 때는 제가 아까 인원수 얘기했잖아요. 몇 명, 인원수.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단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애 씨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 단가를 높이는 일과 또 하나는 수량, 학생 수를 늘리는 일 두 가지가 되겠죠. 아까 사장님 부산에서 이렇게 애들 글쓰기 할 때 다 돈 받고 하신 거죠? 그죠? 예. 할 때 단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지금 사장님이 월 수입 100만 원을 만들려면 그때 받은 단가보다 더 받아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고객들이 난 비싸도 하겠어 하려면 이 단가가 높아져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서비스는 설득의 대상이 되겠죠. 또 수량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학생 수 인원이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뭐 선생님을 더 구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한다든지. 그죠? 예. 질문 A에서 B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편함이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불편했던 고객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요? 그리고 교수님께 보람과 행복을 준 사례는 뭐고 어떻게 뭐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이게 불편하다는 것은 익숙한 거에 반대말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거 아닌가요? 미숙한 게 불편한 거죠. 그죠? 그럼 미숙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걸 자꾸 한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얼토당토하는 이제 멘토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차곡차곡 컨텐츠와 고객을 쌓으면서 글을 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이버의 원칙이 보니까 이 네이버 내가 이제 카페를 등록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300개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0개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하고자 돈도 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분은요 네이버 비공개 카페 만드는 것만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직접 만나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2달 만에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 그분이 노트북을 들고 우리 회사로 오셨어요. 계속 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있죠. 예, 딱 요 안에 있던 사람들만 만날 때는 편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안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게 그게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넓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객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애 씨가 글쓰기 교육을 하는데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돈을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람과 행복은, 보람과 행복을 저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갭이라고 얘기해. 갭. 갭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과의 차이가 갭이에요. 갭이 늘면 늘수록 보람과 행복이 늘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왔는데 뭐 다 준비가 됐어요. 탁탁탁 착착 하고 끝내주게 해요. 제가 거기서 무슨 보람을 찾을 것이며 거기서 무슨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죠? 이 갭, 차이, 예, 차이가 이 보람과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갭을 이제 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랑 결이 안 맞아요. 아우, 그런 고객은 싫어.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람과 행복 갭이 크면 클수록 제가 하는 의미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네이버 비공개 카페 만드는데 2달 걸린 분은 연세가 좀 있었어요. 한 60이 넘어 한 70 정도 되셨고요. 남양주에 사셨고요. 여자분이셨고요.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 근데 사업이 다 오프라인이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뭘 한다는 게, 근데 이분도 굉장히 보람, 행복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성과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글쓰기 교육을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무료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 축하드려요. 무료로 하는 방법을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 수익이 되는 단계로 가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고로 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시도하고, 뭐 이건 온라인도 오프라인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러니까 유료다 무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 사업은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허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요게 불안한 거예요. 왜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라갈 허들의 기회를 지나쳐서 그래요. 올라갈 허들의 기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잖아요. 그럼 또 익숙해집니다. 올라잖아요. 그럼 미숙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잖아요. 또 익숙해집니다. 계속 익숙이와 미숙이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왜 유료를 하는 걸 못해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미숙해서 그래요. 돈 받는 거 미숙하니까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들게 살고 이건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은 어렵고, 이런 게 어렵고, 아니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돈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죠, 사람들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이런 건 있어요.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열심히 안 해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 그 많이 받는다는 기준은 잘 모르지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이익이 아니고요. 이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유료화를 한 단계씩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해보세요. 아까 사장님 할 때 3년 내에 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예. 3년 100명?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벌려면 내가 1인당 단가가 얼마가 돼야 될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건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금 미애 씨도 제가 반려드린 그 네이버 비공개 카페 만드셨죠? 거기에 지금 고객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만들고 계시죠? 그거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이 이렇게 두 당으로 만든 수익보다 콘텐츠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 고객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겠어요? 뭘 원하세요, 미애 씨?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글쓰기 교육 기술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고자 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 그 질문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제일 잘 만드신 분이 여기 이호정 사장님이 제일 잘 100개도 넘게 만들었어요. 네. 돼요. 그걸 가지고 책도 쓰고 콘텐츠도 하고 그래야 마케팅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10분 경영 들어보셨죠? 그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거 듣거나 제 그 10분 경영 책이나 그 프리미엄 컨텐츠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딴 얘기 안 해요. 제가 뭐로 딴 얘기 합니까? 그죠? 그게 핵심인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예. 김영주 사장님은 진행하는 프로젝트 20명 이상, 감사일기. 그래요. 제가 볼 때 사장님은 아주 딱이에요. 예,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잠깐만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콘텐츠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려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콘텐츠라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제가 감사일기 프로젝트랑 독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감사일기나 독서 모임이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감사일기나 이런 건 사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콘텐츠는 뭐냐면 사장님이 이제 감사일기를 이렇게 하시는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뭐 아이템일 수는 있어요. 이 감사일기에 고객이 있죠. 사장님의 고객이 누구예요? 감사한 삶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감사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고. 그렇죠. 환경 탓을 하고 또 불평 불만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남 탓하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경이 말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럴 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명주 씨 답할 수 있죠. 또 나는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이렇게 불평 많은 사람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 탓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가 될까요? 이 질문에 했을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명주 씨가 그분들에게 하는 그 말이 솔루션이에요. 이분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이 솔루션이 콘텐츠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하는 감사일기가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려면요, 고객이 차별화가 되셔야 돼요. 아까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는 고객은 약간 두리뭉실해요. 맞죠? 근데 아주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나이대는 몇 세예요? 사장님의 고객은 나이대가 몇 세예요? 30대에서 60. 안 돼요. 30, 40. 그러니까 지금 3060이라고 한 게 거의 예수님 마음을 품은 거야.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30, 40에게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를 질문으로 만들어서요. 100가지 질문을 만드세요. 네. 그러면 100가지 질문 만들면 100가지 솔루션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사장님의 요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 강민정 대표 아세요? 네네. 강민정 대표 블로그 가보셨어요? 네.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강민정 대표가 하는 그 프리미엄 콘텐츠 보셨어요? 프리미엄 콘텐츠는 유료 구독인 거 아시죠? 네네. 강민정 사장이 이 프리미엄 콘텐츠로 수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사하면 되지 이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콘텐츠를 만들면 지금 챌린지 하는 사람도 많이 감사하지 쉽지 않죠. 그걸 사장님께 배우실 거예요. 뭘로요? 유료 구독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사일기 쓰는 챌린지가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약간 오해하는 게 자기가 블로그 하잖아요. 블로그가 콘텐츠가 돼야 안 돼요? 유튜브가 콘텐츠가 돼야 안 돼요? 인스타 이게 콘텐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채널일 뿐이에요. 콘텐츠는 뭐냐고요? 블로그에 무슨 글 쓸 거예요? 이런 글을 써야죠. 왜냐면 사장님 블로그에 누가 오시길 바라세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
3040 예. 그들이 와야 되려면 블로그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게 콘텐츠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네. 사장님도 그 네이버에서 비공개 카페를 한번 만드시고요. 내가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은 바뀔 수도 있죠. 있어요. 경험이 없어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지식도 없는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이가 저는 한 45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45세 미만은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하면 되고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맞죠? 그러니까 약간 욕구 중심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45세가 넘으면요. 쉽지 않아요. 저기 우리 박미애 사장님도 글쓰기를 가르쳐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하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글쓰기와 연관돼 있는 근데 조금 허들이 높아서 아까 물어봤던 불편함이 있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이 없어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욕구 아니면 해야 될 일인가 소명 이해 가시겠죠? 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섭 씨. 현장 계약 30건. 이것도 보통 일 아니. 지금 몇 건이에요? 지금은 몇 건에 종섭 씨? 10건? 15건? 그래요. 15건이니까 30건, 15건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카톡, 연락, 미팅 이후에는 어떤 체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객들을 영업할 때 카톡은 안부톡을 보내고 안부톡을 보낸 다음에 회신이 오면 통화를 하고 예. 이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데서 되게 비싼 돈 받고 주는 컨설팅 툴이에요. 통화를 하면 그 다음에 미팅 만나고 그죠? 만난 다음에 뭐예요? 제가 한번 우리 종섭 씨 그래서 그 고객을 만나면 뭐예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미팅한 다음엔 미팅을 했어요. 자, 얼굴 봤습니다. 그럼 얼굴 보고 뭐 해요? 미팅하고 고객의 니즈를 찾고 아니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는 통화하고 미팅 잡을 때 고객의 니즈 몰라요? 통화할 때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하자. 네. 근데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미팅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팅이 되면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미팅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할 때 미팅을 통화를 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그럼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알아야 될 설명을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고객의 의견을 듣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뭐 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가 되겠죠. 클로징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 10분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종섭 씨도 뭐 자동차 세일즈 이렇게 하는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될 때는 그분들이 사장님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뭐 싸게 돼요,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종섭 씨가 갖고 있는 이기는 견적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10분만 해야 돼요. 1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제가요 10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시간 없어요 라고 할까요? 네 들어봅시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양쪽 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듣는다 그러면 10분도 못 듣는다면 그날 비즈니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10분은 들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충성도가 올라가거든요. 또 격식도 좀 차리고 그리고 그 대신 조건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끝내고 그분의 의견을 들으면 그분이 이기는 견적에서 얘기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기에 계약을 하면 어때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설명하는 건 막 카다롭 같은 거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예. 종이 한 장이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종섭이라고 쓰고 이기는 견적에서 당신에게 주는 이익이 뭔지를 설명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리고 10분이 끝나면 밥 먹어도 돼요. 그죠? 예. 체력이 좋아 보이시는? 체력 별로 안 좋은데요. 교수님의 체력 관리 비결? 이런 거 별로 없는데요. 예. 글쎄 뭐 지난번에 신동경 형 보니까 음. 하루에 스쿼트를 200개씩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계단 오르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할 때 그 두하고 던, 그죠? 예. 근데 두는 해야 될 일. 아까 우리 미애 씨가 이제 300만 원 벌겠다. 그럼 미애 씨는요, 3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3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저는 좀 연락을 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저는 좀 잠수 타는 건 아닌데 약속을 안 잡아요. 그리고 우연히 교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뵙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만나요. 가던 길 그냥 가시라고 하고. 예. 그리고 저녁 약속 저녁 약속 잘 안 하고요. 예. 예. 하여튼 안 하는 일을 먼저 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효정 씨 고유의 컨텐츠로 월 100만 원. 좋아요. 우리 효정 씨가 현재 생각으로 100만 원을 벌기 위해 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프리미엄 콘텐츠에 그러니까 프리미엄 콘텐츠를 처음에 하면 사람들이 구독을 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효정 씨한테 좀 만나시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만난 분들은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할 확률이 높아요. 응? 아까 내가 이렇게 만나서 10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효정 씨는 10분 설명에 본인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 이런 10분만이라도 이걸 사업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내 콘텐츠의 특징은 세 가지야.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그래서 네가 이거를 유료 구독해서 한 달이 지나면 뭘 얻게 될 것이고 뭘 알게 될 것이고 어때요? 그리고 넌 내 회원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10,000원, 20,000원 유료 구독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해줄 것이며 서비스 제공해주면 어때요? 근데 이런 걱정하죠. 얼마 받지도 않는데 고객 많아지면 어때요? 별 오지랖을 다 떨어. 그런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때 되면 또 그때 서비스를 좀 개선하면 되겠죠? 그죠? 예. 좋아요. 매일 체크리스트 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교수만의 방법? 빨리 끝내세요. 나는 빨리 끝내는 것도 나는 아까 월 100만 원 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월 100만 원을 버는 결과보다 중요한 건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한 일이 있죠. 업무가 있잖아요. 이 업무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쉬는 것도 이익이에요. 이해 가세요? 빨리 끝내고 쉬는 것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 체크리스트를 무슨 11시, 12시까지 질질 끌어? 이거 9시에 끝내고 빨리 쉬는 게 낫지 않아요? 이해 가요? 그죠? 예. 그런 게 저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빨리 끝낼 수 있을 만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퇴근 시간이 4시예요. 예,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 다인이가 여기 우리 김명주 사장님의 따님이거든요. 예. 걔가 얘기하죠. 4시에 퇴근한다고. 예. 그랬더니 걔네들 우리 걔 다인이 친구들이 모여서 야, 나 좀 거기 꽂아달라고.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내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6시 퇴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지금 하는 업무들이. 근데 되게 웃긴 게 6시에 퇴근할 때는요. 6시까지 일이 있어요. 그러면 4시에 퇴근하면 6시까지 했던 일을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4시까지 끝내요. 아니 그래야 집에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방법을
효정 씨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빨리 끝나고 아들이랑 놀아야지. 그죠? 온오프라인으로 일하는 1인 기업가에게 고객을 하고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도구. 신뢰는 사실 일상이에요. 그죠? 일상이에요. 일상이 아니면 뭐죠? 사건이나 이벤트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작은 약속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기보다는 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냐면 일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 아시겠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효정 씨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야? 에? 사랑. 어렵다. 두 번째. 신뢰. 두 번째. 지혜. 역시 그 목사님 따님이라 되게 영성이 높네. 핵심 가치 사랑으로 두면 얼마나 삶이 고달픈데. 알아요? 언제 사랑해야 돼? 언제 사랑해야 돼? 그죠?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이 핵심 가치가 이게 나의 핵심 가치다라는 걸 블로그와 오프라인에 공포를 하고. 알겠어요? 이거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가 중요한 사람이라를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네. 그러려면 효정 씨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볼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일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뢰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신뢰거든요. 그죠? 예. 지혜. 예.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죠? 예? 예.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지 남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셨죠?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봤어요. 우리 효정 씨의 핵심 가치가 사랑과 신뢰와 세 번째가 뭐였어? 지혜라는 거. 다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넌 죽었어 이제 이대로 살려면. 그지? 남편도 알아요? 효정 씨의 핵심 가치가 이거라는 거? 아니요. 그거 봐요. 남편부터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왜냐면 그게 일상이야. 알겠어요? 그게 일상이야. 알겠죠? 그죠?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저의 가치는 독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독립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예. 일체 잔소리 안 하고 둘 다 검정고시, 고등학교 때려치고 중학교 때려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은 독립으로 하는데 막 애들은 독립적으로 못 키우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장경 사장이 1개월 목표 어린이 3명 좋아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어린이 3명을 무엇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시간과 돈요. 그럼 이렇게 떼죠. 3명을 지원하는 건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낼 것이고 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금액을 정해야 목표가 됩니다. 네. 왜냐면 어린이 3명은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소개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 돈을 버는 거. 그죠? 네. 예,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어린이들과 친숙하게 되려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글쎄요. 예. 뭐 놀아주는 거 아닐까? 그죠? 예, 눈높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경순 씨 정도 되면 아이들을 만나면 거의 뭐 할머니 수준 아닌가? 네.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자상한 할머니. 재밌는 할머니. 재밌는 할머니. 네. 그죠? 예. 웃긴 할머니 되세요. 그죠? 예. 웃긴 할머니. 꾸준히 해야 하는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질문 속에 답이 있나요? 꾸준히 해야 되는 피드백은 꾸준히 하면 되겠죠. 꾸준히라는 말은요, 솔직히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 꾸준히라는 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만 피드백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만 체크리스트 하기. 어떠세요? 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래요. 잘하시고요. 예. 질문을 만든다는 건 생각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의미 없어요.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 why? 좋은 질문은 어떻게? 좋은 질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그죠? 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해결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뭐가 좀 기억나시는지 오늘 뭐 질의응답이나 뭐 서로 자기소개나 하면서 뭐가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종섭 씨가 어디 가셨구나. 네, 미애 씨부터 할게요. 자, 박미애 사장님. 네,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하시면서 뭐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다른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과 음,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음, 좋았고요. 훈훈해서 좋았고요. 저 개인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치화에 약한 거. 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음. 제가 사실 수업을 조금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복잡한 일들이 섞여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조금 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늘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요, 대부분 다 10분 경영이나 글로 됐던 게 많아요. 메모라도.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장황해지면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려요. 네. 책임지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죠? 네. 음. 중요합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명주 씨 해볼까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네, 네, 저는 아까 되게 그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음, 컨텐츠는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명확하게 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음,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음, 일상에서 지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핵심같이 사는 거 그대로 음, 예, 그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음, 일상을 정말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일상은 아무도 안 봐요. 일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 뭐예요? 뭘 이루었는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보니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고 본질인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쇼인도 남한테 보이는 삶 어때요? 의미 없죠. 그죠? 네, 좋습니다. 종섭 씨 할까요? 네, 저는 아까 10분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음, 명확하게 또 알게 돼서 그 음, 10분 설명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신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죠? 네. 효정 씨? 네. 네, 저도 대표님들이 자신의 사업을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다 시각이 달라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도 다 기억이 나고 신기하게. 그리고 초등학교 저의 3학년 때 그걸 네, 기억해낸 건 보통이 아니야. 핵심 가치, 저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남편에게. 네, 남편에게도 먼저 얘기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게 해주신 네, 그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핵심 가치를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너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날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왜냐면 남편이 결코 효정 씨의 핵심 가치에 도움을 주진 않을 거거든. 그래요. 자, 우리 경순 씨.
예, 저는 핵심 가치로 스토리를 만든 부분이 가장 좀 인상에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교수님 말씀하신 원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제 삶의 원칙을 정직과 신뢰로 가지고 살고 있는데, 원칙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300만 원 벌기로 하셨잖아요. 저 300만 원 아닌데요? 아, 100만 원이죠. 벌기로 한 게 아니라 지원해주기로 아, 한 그래요. 거예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벌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뭘로 보는 거냐면 정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낼게요. 그리고 지난번 1주차와 같이 오늘 이제 4주차 그룹 코칭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좀 얻었던 거 한 줄이라도 블로그에 올리셔야 됩니다. 요 타이틀대로 1, 2겸 C어 경영스쿨 4주차 그룹 코칭. 그래서 오늘 참여했던 5분이 이 톡방에 이 블로그 포스팅한 걸 다 올리시면 이 방이 없어집니다. 네. 한 분이라도 늦으면 계속 저는 기다릴 거니까 한 줄이라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목요일 맞죠?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또 내일 아침에 독서 모임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네. 또 이번 주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시작하는 인터뷰 멘토 인터뷰에 시간 일정 잘 잡으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셔서 이제 4주차 과정까지 가면 이제 5주차 때는 수료식 때는 오프라인입니다. 시간 잘 내셔서 오프라인 수료식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